자, 오늘 벌써 이제 뜨겁습니다. 우리 네. 이 아직 정치버스다. 우리 이제 굿즈 광고를 좀 시작했는데 네. 한 40분쯤 50분쯤 돼서 한 번 더 네. 저희 굿즈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거의 완판 지금 신호가 들어오나요? 네, 거의 뭐 주문 폭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이제 정치 워스다니까 정치 워스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곽관용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해요. 확실히 박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 곽 박사라서 그런지 아유, 모르겠는데 네, 오늘 박사를 내. 네, 그 저는 읽지 않았던 책을 가져왔더라고. 벌써 읽었더라고. 여기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첫 주제가 그 이인규 회고록 논란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인규 이 전 검사가 이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요걸 가지고 노무현 재단이 3가지로 반박을 했어요. 네. 대충 이게 읽어보시니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곽 박사님께서. 이게 제가 오늘 그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오늘 이인규 회고록 요즘 논란이 많은데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주 초부터 서점에서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됐는데 좀 급하게 부랴부랴 사서 좀 읽어봤습니다. 무슨 내용 이게 뭐 반박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좀 궁금해 살펴봤거든요. 이게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부제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세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책을 뭐 저희가 뭐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래요. 이게 어떤 개별 사건 이분이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중수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때 이제 과장이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우병우 과장이었고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그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70페이지 말고는 거의 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관련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검사로서 느꼈던 소외들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걸 보면서 최근에 검찰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팩트에 근거한 반박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테지만 이 내용들의 세세한 그 논박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쭉 읽다 보면 검찰에서 특히나 정치 사범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이런 그림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검찰이 그리고 우리 검사들이 그렇게 악마와 같은 존재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한 저는 책이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노무현 재단 쪽에서 유시민 이사장까지 나와가지고 반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허위사실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반박을 했어요. 노무현 재단에서도. 3가지. 하나는 뭐냐면 시계입니다. 시계고 또 하나는 박연차 140만 달러. 또 하나는 정상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연차는 140만 달러고 돈이죠. 그 다음에 정상문은 특수활동비예요, 특활비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그러면은 이인규가 다 지어낸 이야기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이었던 주변 사람이었던 시계 돈두릉 시계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박연차 140만 달러 그리고 정상문의 특활비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다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핵심적인 사람은 관련된 그 핵심적인 사람은 문재인, 노무현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죠. 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고인의 이야기를 왜 덜 주냐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인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인규 검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시계, 박연차, 정상문이 다 없는 이야기냐?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떻게 더 관련돼 있고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고의 차이인 것이지.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떨쳐내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핵심이다. 이 사안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이인규의 이 해고록에서 난 주목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예요. 태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인규 이인규죠. 이인규 검사의 평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능했다. 그러니까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구 문재인이라고 했다면 친구의 이 의혹이나 친구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낼 텐데 의견서나 뭐 진술수나 심지어는 아니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인규 너 이렇게 할 거야? 나 문재인이야.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이인규는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문을 보면 이게 지금 왜 돌아가신 그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건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때 당시에 받고 있던 수사 그 관련된 혐의가 올해예요. 올해 2023년 2월 21일 날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죠. 예, 맞아요.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 인터넷 공간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뒤에도 담담하게 그 팩트와 관련된 부분을 적고 있어요. 전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관련된 수사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그 죄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혔는데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이거는 사실은 지어낼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완료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떠돌던 사건, 그러니까 떠돌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오가던 공방들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보면 진술이 번복됐거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로서 본인이 지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진술 관련된 기록들, 그다음에 인정한 부분들 뭐 이런 게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느냐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 의혹들을 상당 부분 검찰에서 당시에 검증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볼 게 없는 게 대통령과 가까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정상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의혹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금고직이에요. 돈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는 누구냐면은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특활비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대통령이 무슨 돈이 있느냐 퇴임하고 나서 봉하마을 내려가서 건물만 국비로 지었을 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구속이 됐어요 정상문이. 네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아니 이런 검찰의 만행이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인규 이 중수부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중대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는가?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었겠는가라는 암시를 사실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이 나오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 책이 주는 의미가 큰 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와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가족이 또는 박연차가 정상문이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나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의혹이 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주는 암시도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이따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박지원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에서의 말을 빌어서 해석한 부분, 박용진 의원이 빌어서 해석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별다른 뭔가 적극적인 뭐가 안 나와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검사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가우뚱거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친구면 정말 와서 자기 멱살이라도 잡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인규 너 노무현한테 왜 그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소송을 걸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당연히 노무현 재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허위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는데 그렇죠. 산 사람한테는 이것을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그렇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자명예훼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허위일 때만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는 민주당 내지는 노무현 재단이 이인규 전 검사를 향해서 허위사실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지금 이인규 전 검사가 이 책의 내용에 있는 사실관계들을 허위로 쓰진 않았을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의 내용에도 나온 걸로 제가 기사로 봤는데 전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수사했던 모든 기록이 영상으로 다 담겨 있대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근데 영상 기록이 되죠. 그렇죠. 열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뭐 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CD를 왜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을 왜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규는 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관계만큼은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대응도 재밌는 건데 뭐 물론 이인규라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키워주지 않기 위해서 무대응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긴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록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었고 또 기록을 많이 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퇴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사실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되어 있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들춰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일 거고 게다가 제가 한 가지 재밌게 보는 포인트 그리고 언론에선 집중하지 않는 포인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포인트인데 이 출판사를 보시면 조갑제닷컴이에요. 조갑제닷컴이에요. 조갑제닷컴. 조갑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겠지만은 조갑제라는 사람, 조갑제닷컴의 특징은 뭐냐면 소송을 안 당한다예요. 소송을 그 절대 안 당하는 방식으로 출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만큼은 이분의 정치적 식견과 무관하게 굉장히 까다롭게 팩트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 두 분 주신 말씀 팩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런 일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공소시효 끝났죠. 그다음에 이미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인이 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타이밍에 지금 왜 이 책을 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혹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무슨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거였다. 혹은 이 이인규라는 분이 정치인으로서의 꿈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산으로 삼고자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게 부제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하지만 저는 이건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건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행태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변론인으로서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에만 지금 언론이 주목을 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당시 수사 때 예우 다 했다. 예우를 다 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로 활용하라라는 지시를 받고도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기법에 있어서의 어떤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키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지금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악마화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어떤 변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믿으셔도 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때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반응이 별로 안 좋던데. 요새 저는 이제 곽관용 곽 박사의 말에는 조금 공감하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의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좀 유명한 반열에 올라가려면 검찰 수사를 한 3번은 받아야 돼요. 제가 아직 못 같은 받았어요.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에도 갔다 왔고.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이제 그런 수사를 받다 보면 형님 왜 받으셨어요? 그런 건 구체적인 건 알려고 들지 알겠습니다. 검사를 하여튼 이 수사를 받아 보면 한 12시간씩 수사 받으면 중앙지검 갔다 오면 검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은 일단 안 들어요. 그렇겠죠. 나는 그 검사의 2-3명의 이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이 책을 통해서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가 무조건 포괄적이고 너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이런다는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중수부장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변호를 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이거는 회고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치 팜플렛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최근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난 제2의 군주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쓸 때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에서 나타난 저희 체사레 보르자류의 어떤 그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그 메디치카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헌사였어요. 헌사.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는 의도가 오히려 깔려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검찰의 힘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검사들과 이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는 별개로 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함의가 그런 것이 아닐까. 최근의 상황에 빗대어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짧게만. 요거 우리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짧게 접근하면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3명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난 좀 이 일종의 이 고해성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수사를 했지만 여론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걸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재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고 나는 오히려 이 책에 주는 반 이상의 이미지는 메시지는
문재인과 이재명에 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 문재인에 대한 것과 대중이 생각하는 문재인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재명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느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아무튼 그 우리가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